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1442년 2월 왕이 탄 가마가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조선 최고의 천재가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촛불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남자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노비가 하늘을 만진 대가였고 신분을 넘어선 한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장영실,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90년 무렵 동네 한 아이가 관아의 작은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온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관청에 딸린 노비였습니다. 조선에서 노비의 아들은 노비였습니다. 신부는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허술한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영실은 떨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들은 무엇일까? 어린 영실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에게 별은 너무 먼 것이었습니다. 영실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관아의 물레방아가 고장났습니다. 어른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영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무 톱니바퀴를 만지는 그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 물레방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 범상치 않구나. 관아의 늙은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실은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만들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노비라는 신분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이 손으로 길을 만들리라.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허나 그가 걸어갈 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신분의 나라였습니다. 노비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노비였습니다. 영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고 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신기한 물건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비 아이 귀신이 씌었나? 영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420년 한양. 30살이 된 장영실은 여전히 동네의 관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미 멀리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저 노비가 물시계를 만들었다더라. 쇠를 다루는 솜씨가 귀신 같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궁궐까지 날아갔습니다. 그해 가을 한 통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태종이 장영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영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궐 앞에 선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과연 노비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일까요? 신분의 벽은 하늘보다 높았습니다. 조선은 양반과 상민 그리고 노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팔리고 물려지고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노비가 왕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전 안 촛불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태종이 물었습니다. 네가 장영실이냐? 그리하옵니다, 전하. 영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종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물시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소신이 해보겠나이다. 영실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태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기회를 주마. 그 한마디가 영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영실은 궁궐의 작은 공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낮에는 쇠를 두드리고 밤에는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노비였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영실이 만든 물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연 천재로구나. 그러나 양반 신하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노비 주제에 감히 신분을 모르는구나.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영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허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418년 태종이 물러나고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젊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불러들였습니다. 경의 재주를 들었노라. 영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요? 세종은 장영실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느냐? 영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해보겠나이다, 전하. 그날부터 영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신분을 보지 않고 재주를 보았습니다. 노비든 양반이든 나라에 쓸모가 있으면 된다. 왕의 말 한마디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영실은 날마다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별을 관찰하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노비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1423년 세종은 영실에게 큰 임무를 주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천문 기술을 배워오라. 영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비를 외국에 보낸다는 것.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노비를 사신으로 보내시렵니까? 나라의 체면이 서지 않사옵니다. 양반도 아닌 자가 어찌 중국 땅을 밟습니까? 목소리들이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이 필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실력이다. 영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영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그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측정할 기구를 만들어라. 영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손은 얼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영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거세다는 것을. 양반들의 질투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저 노비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니. 신분을 모르고 건방지구나. 속삭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영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손으로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1432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이 영실에게 벼슬을 내린 것입니다. 상의원 별자. 비록 낮은 자리였지만 엄연한 관직이었습니다. 노비가 양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영실은 떨리는 손으로 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일까요? 아니면 깨어나면 사라질 꿈일까요? 1434년 여름, 경회로 앞.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가 완성되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세종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로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한 물시계를 보려고 궁궐 앞이 가득 찼습니다. 저것이 노비가 만든 것이라더라. 천재가 따로 없구나. 영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앙부일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해시계였습니다. 햇살이 구리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종묘 앞에 세웠습니다. 백성 누구나 시간을 알게 하라. 영실은 또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치국이. 비의 양을 재는 기구였습니다. 이제 농사를 예측할 수 있사옵니다. 세종은 영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은 과연 하늘이 내린 재주로다. 단 1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노비에서 나라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영실은 밤마다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보던 그 별들. 이제 그 별을 측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벅찬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함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온 것은 아닐까요? 세종은 영실을 궁궐 가까이 두었습니다. 경이 없으면 내 뜻을 이룰 수 없노라. 왕의 신임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실은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봄날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짧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1441년 겨울,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실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다더라. 언젠가 저자가 넘어질 것이다. 영실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거세다는 것.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영실은 고개를 들어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42년 2월, 그날이 왔습니다. 세종이 타던 가마가 부서졌습니다. 쩍!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왕이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가마가 부서졌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안전을 해친 중죄였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가마를 만든 자가 누구냐? 장영실이옵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의 죄만 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종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죄를 묻지 않으면 법이 서지 않습니다. 노비 주제에 왕을 해칠 뻔했사옵니다.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곤장 100대에 처하라. 영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종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곤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피가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영실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이었습니다. 100대가 끝났습니다. 영실은 쓰러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왕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영실아. 왕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영실은 모든 벼슬을 잃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영실은 빈손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은 남아있다고. 자경루도, 앙부일구도, 치국이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영실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방 안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영실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이 손으로 하늘을 측정했었습니다. 이 손으로 시간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네의 차가운 방에서 떨며 별을 보던 그 밤. 저것들은 무엇일까? 그때의 질문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저 노비로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올랐던 그 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세종 임금의 따뜻한 눈빛도 진짜였습니다. 영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달도 자신이 측정했던 것입니다. 저 별도 자신이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경루는 아직도 궁궐에서 시간을 알리고 있을 것입니다. 앙부일구는 여전히 해의 그림자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치국이는 다음 비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영실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사람은 가도 만든 것은 남는다. 신분은 사라져도 기술은 전해진다. 영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실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헛되지 않았다고. 노비로 태어나 하늘을 만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비록 끝은 쓸쓸하지만 과정은 빛났다고.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것을. 영실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없어도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442년 그 이후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빛낸 천재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경루는 계속해서 시간을 알렸습니다. 앙부일구는 여전히 해의 그림자를 담았습니다. 치국이는 비의 양을 재며 농사를 도왔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들을 매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장영실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세종은 영실이 사라진 뒤에도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경루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실아, 경은 어디 있느냐? 왕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세종은 그 뒤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영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것이 영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역사는 장영실을 냉정하게 지웠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조선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500년이 흐른 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역사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누구였을까? 그때 장영실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경루를 만든 사람, 앙부일구를 만든 사람, 치국이로 백성을 살린 사람, 세계 최초로 비를 재는 기구를 만든 천재.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노비가 만들었다고? 장영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선이 지웠던 그의 이름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과학자로, 발명가로, 개척자로, 신분을 뛰어넘은 한 인간으로. 영실이 살았던 시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업적이라는 것을.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영실의 삶이 후대를 비췄습니다. 그가 만든 것들은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배우며 꿈을 꿉니다. 나도 장영실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장영실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장영실의 마지막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분의 벽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노비는 아무리 뛰어나도 기억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신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잊혀져도 업적은 남습니다. 이름은 지워져도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경루는 150년 동안 궁궐에서 시간을 알렸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앙부일구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백성을 섬겼습니다. 치국이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량 측정 기구로 남았습니다.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뒤에도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기술을 이어받아 조선의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비록 이름은 없었지만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에는 장영실 과학관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의 발명품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이게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노비 출신 장영실이 만든 거란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신분이 낮아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장영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영실에게서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능 앞에서 신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 사람의 열정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은 그를 노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를 과학자로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시선이 장영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영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가능성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영실은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길을 만들리라. 그는 정말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노비에서 과학자로 가는 길,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가는 길,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1442년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한 시대가 지운 이름을 다음 시대가 되살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정의입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신분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능이 출신을 이긴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신이 아니라 선택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